그러니까 돌일 수도 있어. 돌일 수도 있어. 농담이야. 아내를 총으로 쏜 혐의를 받는 특수부대 출신 베테랑을 쫓는 긴박한 수색이 또 하루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퇴한 군인이 아내를 살해하려 했고 그 후 켄터키의 오지로 사라지기 전 몇 시간 동안에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크레이그 베리가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과 이로 인해 수색이 더 위험해진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이 사건은 로우 앤드 크라임에서 다루고 있으며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꼭 소개하고 싶은 앱이 있습니다. 이름은 업사이드로 주유나 식료품, 테이크아웃 등에서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하며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10만여 제휴 매장에서 혜택을 선택하고 카드 결제 후 구매 인증하면 현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주유할 때나 가끔 테이크아웃 할 때 업사이드에서 혜택을 찾아서 사용해봤어요. 결제하고 나면 앱에 돈이 들어오고 그걸 바로 제 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끝입니다. 업사이드에 자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1년에 평균 254달러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백을 받기 시작하려면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고 프로모션 코드 OTC를 사용하면 첫 주유 시 갤런당 추가로 20-50센트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수색을 이끄는 미국 연방보안관 등 당국은 찾는 사람이 평범한 용의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법망을 피하려고 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크레이그 베리입니다. 그는 53세이고 특수부대 출신의 베테랑입니다. 저는 방금 그가 군 복무 중에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육군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크레이그 베리가 5월 1일부터 도주 중이며 테네시주 스튜어트 카운티 당국은 그가 아내 살해 미수 혐의로 수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곧 크레이그 베리의 배경과 그가 도주하게 된 가정 내 사건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수색 작전 최신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야? 나 스토커일 수도 있어. 나 그래서 쓰고 있어. 이건. 이것은 테네시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공개한 수색 당시의 최신 바디캠 영상입니다. 경찰관들이 장총을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를 데리고 냄새를 추적하며 켄터키와 접한 테네시의 아주 시골 지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다소 독특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크레이그 베리를 찾으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튜어트 카운티 테네시주는 그 주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내슈빌에서 북서쪽으로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고 켄터키와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시골이고 숲이 많지만 동시에 인기 있는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집이나 별장 같은 곳, 그리고 법 집행기관이 베리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을 만한 곳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켄터키주 파두카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반 떨어진 곳으로 큰 저수지인 켄터키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베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법 집행기관을 따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그는 아주 뛰어난 수영 실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5월 1일 새벽 크레이그 베리가 숲으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으로 트레일 카메라로 촬영됐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베리가 위장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의 타임스탬프는 5월 1일 새벽 12시 13분입니다. 스튜어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에서 처음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5월 1일 새벽 1시 30분에 테네시 도보에 있는 이 집으로 가정 내 다툼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합니다. 보안관실 소속 경관들은 베리가 아내를 총으로 쏜 후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소셜미디어에서 찾은 몇 년 전 베리와 아내의 사진입니다. 신원 보호를 위해 그녀의 얼굴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장국에 따르면 그녀는 목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편에겐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리고 베리가 체포된다면 그는 2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체포영장은 베리가 숲으로 도망치게 된 사건의 경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베리와 그의 배경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그를 솔직히 말해서 제이슨 본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 시리즈에서 맷 데이먼이 연기한 도주 중인 CIA 스파이 가상 캐릭터를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이 사건은 실제 현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리는 군 경력 동안 이런 상황에 처하거나 자신을 찾으려는 사람들을 따돌릴 수 있도록
광범위한 훈련을 받은 인물입니다. 베리는 미국 육군 특수부대 출신 퇴역 군인입니다. 광범위한 생존 훈련을 받았고 당국에 따르면 뛰어난 수영과 잠수 실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한 부분이죠. 그는 최소 한 자루 권총을 들고 숲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가 도망칠 때 추가 탄약도 챙겨갔다는 점입니다. 저는 미 육군에 연락을 취했고 대변인은 베리 씨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보병이자 특수부대 의무 하사였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긴 군 경력이었습니다. 그가 군을 떠날 때 계급은 상사였고 복무 중에 4번이나 이라크에 파병되었습니다. 첫 번째 파병은 2003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병은 2014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베리가 도주 중일 때 그가 위장복을 입고 있었고 추가 탄약도 챙겼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수사관들은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베리가 어디에 있을지에 대해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리가 도주하는데 외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움이 어디서 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스튜어트 카운티 보안관실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이를 언급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미국 연방보안관도 수사에 참여 중이며 베리의 키는 5피트 11인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갈색 머리에 파란 눈을 가졌으며 53세이고 몸무게는 185파운드입니다. 당국은 그를 목격했거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즉시 911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베리 수색작전 시작 전 몇 시간 동안의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베리의 체포영장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남편과 말다툼을 했고 그 후 상황이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베리가 자신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고 주장합니다. 베리는 목을 총으로 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베리 실종 전날 밤 11시 30분 4월 30일에 발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베리의 아내는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에 따르면 보안관실 소속 경관들이 베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진입로에 그의 차가 파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CNN이 입수한 체포영장은 전합니다. 그리고 스튜어트 카운티 보안관은 또한 그들이 베리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고 방송국에 말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가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는 한 외부와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추적할 수 없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의 광범위한 생존 훈련 덕분에 도망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안관은 또한 베리가 숲으로 달아나기 전에 부모님께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보안관은 베리의 부모님이 협조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베리가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서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만약 법 집행기관이 그를 포위한다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베리의 흔적이 전혀 없는 채로 약 5일이 지났다는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법 집행기관을 얼마나 잘 따돌리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우리가 다뤘던 2건의 유명한 수색작전이 떠올랐습니다. 그중 한 명은 미국 육군 출신인 트래비스 데커로 그는 끔찍한 사건에서 자신의 3딸을 살해했습니다. 그 일은 2025년 5월 워싱턴주 시골의 한 캠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데커가 태평양 북서부의 광활한 야생에서 몇 달 동안 법 집행기관을 따돌리고 있다는 추측과 그를 쫓는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데커의 유해는 몇 달 뒤인 작년 9월에 발견되었습니다. FBI는 시신부패로 사망 원인 규명이 영원히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제가 떠올린 또 다른 수색작전은 버지니아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 트래비스 터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작년 11월 미식축구 시즌 한가운데에 자신의 집 뒤편 숲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아동 포르노 소지와 미성년자 유인 중범죄 혐의로 코치를 조사하려 했습니다. 그가 실종된 뒤 터너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미 연방보안당국은 현재도 터너 사건에 $5,000만 현상금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현재 연방보안관이 베리를 찾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현상금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베리처럼 터너도 총기를 들고 숲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기 위해 저스틴 셰퍼드가 함께합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Just in the Nick of Crime으로 찾을 수 있고 또한 새로운 팟캐스트 Untold True Crime in Their Own Words의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렇게 시간을 내어 로앤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테네시주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신이 있는 곳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당신에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크레이그 베리를 본 지 약 4, 5일 됐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트레일캠에서 목격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도 제 생각에는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영상으로 포착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를 직접 본 사람은 언제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각에 수색이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테네시 지역은 숲이 매우 울창하거든요. 이 사람은 생존 기술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추적을 피할 줄 압니다. 그는 생존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을 다루는 방법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상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직면한 또 다른 큰 문제 중 하나는 어쩌면 순서를 거꾸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기로 그는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들은 직접 현장에 나가 구역을 나눠 수색하며 옛날 방식으로 그를 찾으려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항상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미국 연방보안관들은 사람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수색이 시작되기 전에 몇 시간 정도 앞서 도망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그 사건은 전날 밤 11시 30분쯤 발생했고 그는 다음날 오전 12시 30분경 트레일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약 1시간 후였습니다. 스튜어트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오전 1시 30분쯤 출동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몇 시간 동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특수부대 출신인 그 사람에게 최소한 그 시간 동안 도망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궁금해집니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크랙 베리 같은 사람에게 몇 시간 먼저 달아날 수 있었다는 건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나 저처럼 달아날 수는 있어도 실제로 뭘 해야 할지는 잘 모르는 사람과는 다르죠. 이 사람은 자신의 흔적을 감추고 도망치는 데 능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트레일 캠에 찍혔었죠. 그는 위장복을 입은 채로 목격됐는데 그들이 있는 곳이 물가나 숲 근처라면 그 위장복이 그를 훨씬 더 잘 숨게 해줄 겁니다. 또한 경찰과 당국은 그가 타인의 도움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이건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게 동조자, 친구, 연줄이 있거나 누군가를 강제로 돕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식사나 이동수단, 자동차, 어딘가에 연료를 숨겨두는 것, 잘곳 등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와 당국 사이에 며칠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이 남자는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는 10년 넘게 군복무를 했고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으니 그건 또 다른 수준의 군복무죠. 지금 우리가 아는 건 무엇인가요? 적어도 사건 발생 전 상황에 대해요. 즉, 가정 내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죠. 우리는 그의 아내가 총에 맞았고 이제 퇴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다른 정보가 있나요? 네, 제가 본 보도는 내슈빌 뉴스 채널 5의 닉 베리스 기자의 보도인데 그의 공을 가로채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기본적으로 보도한 내용은 이번 사건이 가정폭력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그녀의 차에서 그녀를 마주쳤고 차 안으로 총을 쏴서 그녀를 쐈어요. 그가 차로 다가와 문을 열고 그녀에게 총에 맞았냐고 물어요. 그녀는 맞았다고 그리고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어떻게든 가속 페달을 밟아서 도망치는 데 성공해요. 아마 그게 그녀의 목숨을 구한 거죠. 그녀가 퇴원해 회복 중이라는 소식을 들어 정말 기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도주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잡히기 전까지 그녀는 얼마나 안전할까요? 당신이 말한 요점으로 돌아가면 모든 일은 5월 1일에 있었고 지금은 5월 5일에 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를 들어 당신이 특수부대 요원이라고 해도 물과 음식이 있다면 도망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점이 흥미로웠던 게 보안관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그를 도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크레이그 베리의 흔적이 전혀 없다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어떤 방식으로든, 어쩌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요. 알다시피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다른 누군가가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것이 사전에 계획된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제한된 보도만 보면 거의 즉흥적으로 어떤 다툼이 벌어지고 그가 총을 쏘기 시작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만약 이게 사전에 계획된 일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뭔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저기 나 잠깐 머물 곳이 필요해 라든지 창고를 써야 해 라고 말할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연료통이나 차를 어딘가에 숨겨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죠.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또한 그 일이 계획된 것인지 누군가에게 연락했는지 알 수 없어 당국의 수사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국은 그의 배경과 인간관계를 파고들어서 그걸 추적하면서 그가 어디에 있을지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아시다시피 특정 사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트래비스 데커가 떠오르네요. 버지니아 서부 풋볼 코치로 숲에 들어간 일이 있었죠. 저는 터너 코치가 그런 상황에서 야외 활동 경험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가 위장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무 스탠드 카메라에 찍힌 걸 보면 아마도 총격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시간에서 45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였죠. 그걸 보면 저는 이 사람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갑자기 숲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오, 세상에,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내가 이 옷을 입고 숲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못 찾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가 추가 탄약까지 챙겼다고 하니까 미국 연방보안관이나 지역 보안관들 그리고 그를 찾으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네, 정말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정말 의도적인 행동처럼 보여요. 그냥 나 너무 당황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10년 넘게 군복무를 했고 특수부대 출신의 전투지역 경험까지 있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이런 사람들은 쉽게 당황하지 않아요. 이들은 상황이 꼬이거나 압박을 받을 때도 침착함을 잘 유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당신 말에 동의합니다. 이건 누군가가 혼란스럽고 당황해서 숲으로 달려간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마치 위장복과 추가 탄약 챙기고 이제 나가자는 사람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날 찾지 못할 거예요. 저도 이 사람에게 비슷한 느낌을 받으며 트래비스 데커 사례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례가 바로 그거였어요. 물론 자녀를 살해한 건 빼고요. 이거 딱 트래비스 데커랑 똑같이 들리네요. 또 다른 군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트래비스 데커도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군사 훈련만으로도 일반인이나 도주자들과 완전히 다른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특수부대 경험까지 더해지면 정말로 그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두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데 트래비스 데커의 경우를 예로 들면 아마 작년 5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 끔찍한 사건에서 그는 자신의 세 딸을 살해했죠. 하지만 9월까지 우리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축구 코치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그는 11월에 실종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랄까 특수부대 출신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알다시피 지금이 5월인데도 여전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건 미국 연방보안관들이 겪어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흔한 비유지만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렇죠. 하지만 정말로 우려스러운 점은 크레이그 베리를 찾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사히 체포되어 모든 일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저스틴 셰퍼드는 소셜미디어에서 Just in the Nick of Crime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항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수색 관련의 은퇴 형사이자 전 수석조사관 리사 밀러와 이야기 나눕니다. 로앤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레이그 베리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그의 위험성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가 가정폭력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공격했죠. 그는 그녀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녀가 도망치려 하자 총기를 들고 뒤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특수부대 훈련, 군 복무 중 받은 훈련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 훈련은 그에게 어떻게 도망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등을 가르쳤죠. 더 중요한 점은 현재 법 집행기관이 우려하는 것은 그 훈련이 그에게 도주와 추적 회피 방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녹음을 하는 날은 5월 5일이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날은 5월 1일입니다. 그리고 방국은 아시다시피 대응을 했고 사건은 보도에 따르면 4월 30일 밤 11시 30분쯤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새벽 1시 30분쯤에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 먼저 시작해서 그때부터 추적을 시작한 거죠. 짧은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를 찾을 때 실제로 2시간이라는 시간이 현장에 도착해서 그들의 흔적을 따라가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요.
네,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특히 이 지역에서는 그렇거든요. 사실 저도 이 지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켄터키 호수, 바클리 호수, 그리고 파리스 랜딩까지요. 이곳은 정말 시골입니다. 지형이 매우 험난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골 지역의 경찰 기관은 이렇게 밤늦게 인력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들은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유한 유능한 인원들이 그 신고를 받으러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형에서 남자를 숲으로 쫓아가기 시작한다면 보통 바로 경찰관을 데리고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추적을 시작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휴대전화를 버린 걸 압니다. 그래서 디지털 추적도 연방보안관들에게 지금은 꽤 어렵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는 상당히 먼저 달아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런 지형에서 그런 시간대에 2시간의 차이는 정말 큰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도 확실히 그는 꽤 오랜 기간 특수부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게 생존법이나 사람들을 따돌리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힘들고 숙련된 훈련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연방보안관들은 이런 일에 정말 능숙합니다. 이게 그들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들은 기술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드론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항상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트래비스 데커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 상황은 매우 슬펐죠. 그는 군인이었고 법 집행기관이 그를 찾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정말로 얼마나 큰 이점이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도 추적에 능숙하고 드론 같은 기술과 냄새를 추적하는 개들까지 동원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말이죠. 그래도 여전히 이점이 있습니다, 크리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는 휴가용 주택이 많고 오두막도 많습니다. 그는 쉽게 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수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호수 주변 지역이 매우 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런 훈련 덕분에 형세가 좀 더 팽팽해진 셈입니다. 보통 법 집행기관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은 숲으로 달아나죠. 금방 지치고 배고파지고 실수를 빨리 하게 됩니다. 이 신사분은 잠이 부족해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언제 숨어야 하는지, 어디에 숨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이 잘 된 수색 인력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들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지형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곳은 아주 좋은 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나쁜 놈도 지치게 만들겠지만 수색팀과 개들까지도 지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색해야 할 지역이 많습니다. 그 주변 지형이 얼마나 외지고 험한지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저는 방금 구글맵으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별장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람들이 호숫가 집에 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가 나무 아래나 덤불 아래에 숨어 있다가 창고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이니까요. 그건 확실히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그가 무엇을 가지고 갔는지, 그리고 위장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 적어도 한 자루의 총과 추가 탄약을 챙겼다는 점도 생각하게 돼요. 그는 마치 이게 내 끝이 아니다 라는 의도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을 해치려는 의도로 밖에 나가는 사람과는 다르죠. 저는 법 집행기관의 일원으로서 매일 숲에 들어가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을 추적해야 한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돼요. 게다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들어갔다고 보이니까 마음가짐을 어떻게 다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훈련을 보면 그의 전사 같은 마음가짐을 알 수 있죠. 사실 법 집행 기관 훈련도 비슷해요. 지금 그들도 이런 전사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하자면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거의 20년 전쯤이죠. 저는 여러 관할 구역이 함께하는 수화팀에 있었고 우리는 숲으로 들어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숲에서 하이킹하는 건 저에게 익숙한 일이지만 넓은 야외에서 누군가를 추적하는 건 건물 수색과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는 언제라도 숲에서 훈련받은 누군가를 추적하는 것보다는
큰 건물을 수색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숨어 있다가 기습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이 사람이 이 지역에 있는지조차 모르죠. 그는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잡히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는 저항할 겁니다.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싸울 겁니다. 그가 이 호수들 중 한 곳에서 누군가를 인질로 잡고 있는 건가요? 그가 누군가의 차를 빼앗고 그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가능한 시나리오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날씨도 경찰에게 전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드론 사용과 드론이 얼마나 유리한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날씨가 꽤 안 좋았고 그들이 겪었던 나쁜 날씨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저도 생각해봤는데 지금 이걸 녹음 중이에요. 저는 애틀란타에 있고 오늘 밤 폭풍이 올 것 같아요. 지금 5월 5일 기준으로 보면 이런 날씨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왜냐하면 그가 밖에 있다면 비 같은 거 다루는 데 있어서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가 이런 사람을 찾으려는 수색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 지형을 지나가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여기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고 능선도 있고 골짜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색에 나선 경찰들에게는 지형을 이동하는 게 더 위험해집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힘든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장비에 대한 걱정도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사용하는 장비들 중 상당수가 물과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지쳐가는 동안 우리는 경찰 쪽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색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자원들과 함께 감독관들은 인력을 교대시키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팀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도 신경 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이 남자를 쫓는 임무를 맡으려면 말이죠. 네, 그리고 그게 아시다시피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CNN에서 현지 보안관이 그녀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는 걸 봤어요. 그건 분명히 좋은 소식이지만 이 남자의 훈련을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 점이 무엇을 시사하나요? 수색이 5월 1일에 시작해 오늘이 5월 5일이니 벌써 나흘이 지났어요. 공개된 정보만 봐서는 확실치 않지만 실제로는 겉으로 밝히는 것보다 훨씬 더 진척돼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나흘 동안 잡히지 않은 사실이 이런 사람을 찾는 수색 전략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전략이 약간 달라집니다. 제가 몇몇 보도를 살펴봤는데 약 7년 전 바로 이 같은 지역에서 한 남성이 두 사람을 살해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고 그는 2주 동안이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며칠은 꽤나 긴장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직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넷째, 다섯째 날쯤이 되면 그들은 그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곳에 투입되는 특수 경찰 부대와 그들의 경찰견, 드론이 동원됩니다. 그들은 그가 숨어 있는 곳에 가둬두거나 아니면 그를 몰아내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격자 수색을 시작하자는 쪽으로 갑니다. 지휘진들은 모든 것이 조금 느려지면서 어디를 수색했는지, 어디를 아직 수색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배경과 수영 실력을 고려하면 켄터키 호수를 꽤 쉽게 건널 수 있었을 테니 수색 범위를 넓혀보자는 거죠. 그는 개들을 피하기 위해 강을 꽤 쉽게 건널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어떤 것들을 투입해야 할지 살펴보고 있죠. 사실 지금은 그렇게 다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수색이 시작됐고 경찰도 그 수색에 아주 강경하게 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분명 어느 시점에서는 이 사람은 워낙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어느 정도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수색이 시작되기 전에 몇 시간 정도 앞서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 말은 선생님 경험상 결국 그는 실수할 거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가 처한 환경이나 음식이 부족한 상황을 생각해보면요. 그가 마트에 가서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 신용카드라도 쓰면 바로 끝이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테네시 켄터키 경기에서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리사 밀러 씨, 로엔크라인 출연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크리스. 이상으로 로엔크라임 사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과 피콕에서도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